오늘은 긴급 광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MBC 방송국 앞에 오후 4시에 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애국 성도들이 다 함께 집결해서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에 관련한 그 PD수첩 왜곡 보도에 대한 규탄 그런 집회를 결의하기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긴급 그 광고 방송에는 지금 그 한국의 뉴스와 논단, 한국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뉴스와 논단 대표 황교안 박사님. 황 박사님은 이제 그 교육법 전문가이고 대한민국 법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협회, 기독교인 언론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초대를 하신 그 목적이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이 사랑제일교회는 교회법과 깊이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그 보상 그런 체계에 있습니다. 이런 다른 일반 그런 건물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그 알거나 짚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오늘 그 대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먼저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이 MBC 방송. MBC 방송이 사실상 지금 이재명 그 살리기 전위부대로 전락해가지고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거짓 왜곡 보도로 타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현재 그 타켓으로 삼고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MBC가 PD 수첩을 통해서 보도한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강력하게 타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그 법적으로 그 왜곡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MBC의 일방적 주장이 많은데 우리 그 황 박사님 보실 때에 사랑제일교회를 타격한 배경이 뭐다? 그 의도가 뭔가? 혹시 좀 생각나시는 대로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랑제일교회를 타격한 이유 타격보다도 사랑제일교회를 PD수첩에서 어쨌든 그 제목으로 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MBC 자체가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시청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뉴스만 해더라도 그 TV 조선 이게 여기가 굉장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MBC는 하다못해 뭐 YTN 이런 데보다도 이제 밀린 상태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떨어졌죠. 그렇게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는 데다가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이제 정광훈 목사이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렇게 방영을 함으로써, 네거티브한 반영을 함으로써 시청률을 높이는데 그 배경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 지금 제가 아는 그 분도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정광훈 목사라는 얘기를 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그 없었다면 그 26만 표라는 차이를 이렇게 좁히지 이제 그 못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광훈 목사 어쨌든 그 26만 이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이제 그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데다가 지금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어쨌든 그런 성향에 있는 방송들이 정광훈 목사를 어쨌든 쳐내야만이 자기네들이 뜻하는 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를 좀 타격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보상에 관련해서 대토 과정 뭐 150억 그리고 보상금 500억 이렇게 해서 650억이라고 좀 책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보상금이라는 게 교회 보상금이라는 게 일반 건물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판사가 85억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에서 판결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그런 국가에서 이 부동산이나 어떤 가격을 판사가 결정하는 거는 지극히 이거는 온당치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지 아파트 가격을 판사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가 가격 판사가 결정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1000평이나 되는 그런 토지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그렇다면 조합에서 저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이 한 3천억 원 정도 이상 됩니다. 그렇다면 650억 정도의 보상금으로 보상해 주는 거는 조합 측에서도 굉장히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판사가 결정한 85억이 그게 정답이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토지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판사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이 보상 관련해서 이 조합과의 관계에서 법적 하자가 좀 있는가? 도대체간에 MBC가 왜 이 문제를 이 합의에서 조합원들 투표 3분의 2가 찬성한 그런 총리적 그런 어떤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상안을 갖다가 왜 방송에 나서가지고 무슨 돈방석이네 이렇게 하자를 붙이는지 그 이유를 이유를 혹시 좀 아시는 대로. 예. 우선 이제, 법원이 개입한 것은, 당사자가 이제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어쨌든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이 이 조합 측과 이제 타협이 안 되니까 법원이 이제 가져가니까 법원이 그러면 얼마를 받고 이제 85억을 받고 물러나라 떠나라 명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제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돈을 조금 주고 떠나라고 하면서 이제 조합 측이 어쨌든 거대한 이익을 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떠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정강원 목사도 이걸 이제 제2의 대장동 사건으로 봤어요. 예, 어쨌든 이제 땅이 1,000평이 넘는데, 교회 땅이 1,000평이 넘는데, 85억 받고 떠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랑조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조합 측과 이렇게 계속 소송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교회 측은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조합 측은 어떻게든지 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교 부재와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건도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다 더군다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수 우파의 정치적 성향을 띠는 좀 특수한 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랑제일교회를 어쨌든 이제 좀 내리몰거나 네거티브하게 하거나 또 뭐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정강원 목사가 이제 구속이 또 됐었고 3번씩이나 또 구속이 됐었고 판사들이나 이런 이제 뭐 말이 뭐 공평하고 이렇게 하지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이제 2001년에 이제 이런 보수 정권에서 나온 이제 판례는 또 이제 4.3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무슨 반란 사건에 이런 거를 남로당이 이제 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판사들은 또 이런 이제 좌익 쪽에 위주로 이렇게 판결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도 1심, 2심에서 이제 벌금을 때렸는데 대법원에서는 또 다 무죄 처리하거든요. 그 은수미나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판사들도 정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미국의 1930년도에 법 현실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법 현실주의가 뭐냐면은 일단은 어떤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법만 갖고 재판하지는 않는다. 법 외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그 외 사회적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판단하는 거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에 있을 때는 이분이 이제 법의 원칙이고 법의 최고 수장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이 사람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이 판사라든가 이 법 성향이 정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판사들은 정강원 목사한테 네거티브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이 있다. 정치적 성향. 자, 그러면 이 MBC PD수첩이 이제 교회 사택 관련해서 모든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 수고하고 공로가 있는 목회자에게 이제 그 사례금도 주지만 그러나 이제 주택도 제공해주고 또는 이제 전별금이라고 또 이제 떠나실 때 수고한 만큼의 쉽게 말하면은 이제 퇴직금 형식으로 이제 그 교회에 자금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제일교회도 지금 현재 그 교회가 뭐 재산을 축적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교회의 헌금을 많은 교역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교회 사택을 마련하고 목회자들이 안정되게 그 교회에 그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진 사건을 사실상 음해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나 음해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결의해가지고 마련한 이런 그 어떤 사택들에 관련해서 부교역자님들의 그 주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그런 하자가 있다. 뭐 무슨 집단 무슨 저기 그 뭐라고 그러죠? 집단 쪽으로 뭐 하여튼 그 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저 교회법 안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MBC는 사실상 대형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의적입니다. 먼저 명성교회 사건을 취재했을 때도 그 이제 세습이라는 틀을 갖고서 계속 이제 해나가면서 그때 명성교회가 광성교회에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기도를 내놨어요. 네. 그 현리에 있는 기도를 내놨는데 그 당시에 그게 명성교회가 한 그 59억인가 이렇게 주고 샀어요. 네, 네. 근데 그런데 MBC에서는 그냥 순수한 의도로 사준 거예요. 네.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네. 반대 교회 분쟁이 나타나서 이제 반대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법원이 이제 100억인가 200억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잔류 측은 돈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이제 팔려고 해서 그걸 이제 김삼환 명성교회 측에다 그걸 사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빨리 안정이 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샀는데 마치 그거를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이 부자 세습을 이제 그걸 이제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부자 세습을 담보해주는 조건으로 그거를 이제 팔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싸게 팔았다. 실제는 싸게 명성교회가 산 것도 아니고, 거기선 또 제값을 받고 판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명성교회를 이제 비판하는 걸로 이제 몰고 갔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명성교회 측에서 이제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번 사건도 이게 교회가 마치 이제 투기를 하고 특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흠집 내기 위해서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부교역자들의 집을 사준 것 자체가 투기가 아니라 이것도 뭐 아파트 사준 것도 아니고 진짜 헐값에 그 빌라 아주 이제 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허름한 그런 빌라라도 정광훈 목사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집이라도 내가 한 채 사준다 이런 거지. 실제로 여기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아주 뭐 1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이게 어렵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대신 또 이들이 나가서 개척을 하거나 또 살 수 있도록 정광훈 목사는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굉장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주 좀 독특한 목회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의 집을 사준 것 같고 이거를 문제 제기하는 건 이제 잘못됐죠. 악의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MBC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재산은 이제 총유 재산권으로 돼 있어서 정광훈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반드시 그 교인 총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당의 결의가 있고 교인 총회가 있어서 교인 총회에서 이걸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교역자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이제 사주는 거지. 정광훈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또 하지 않죠. 근데 마치 뭐 개인적으로 뭐 한 것처럼 그런 정관을 들이대고 말이죠. 그건 관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택을 사줄 때마다 다 장로님 당회에서 결의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한 거를 가지고 지금 뭐 이거 너무나 그 왜곡 보도한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분노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예장 통합에서도 지금 광성교회 이제 들어가신 김창희 목사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들이 나갈 때마다 교회 하나씩 줘줬어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그 당시 한 16억을 쓴 분도 있고 10억, 5억. 교회를 자주 했는데 이걸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인 총회를 통해서 예. 교인들의 허락을 받아서 네.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대형 교회는 거기 이제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는 예.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예. 일정 금액을 뭐 몇 년 동안 이제 사례비를 이제 제공해 준다거나 예. 또 교회를 지어 준다거나 예.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예. 자, 예. 그러면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 방송하는 이유가 예. 현재 MBC 그 PD수첩의 그런 외국 보도, 예, 편파적 방송에 예. 대해서 사랑제일교회와 애국 성도들 예. 지금 분노하고 있고, 예. 그리고 MBC의 그 정정 보도, 예. 그리고 외국 보도에 대한 사과, 예. 이거에 대한 그 타도 집회가 내일 오후 4시, 예. 내일 오후 4시 MBC 방송 상암동 4호기에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고 방송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노를 네. 분노를 우리가 분명히 표출을 해야 되고 네. MBC는 당연히 사과 방송 해야 된다. 네. 조작 날조된 그 MBC 방송 네. 규탄 및 폐쇄 촉구 대회를 10월 1일 오후 4시 상암동 MBC 방송국 앞에서 합니다. 자, 여기에 많은 그런 애국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왜 MBC가 자, 이제 좀 예, 구체적으로 예, 예. MBC가 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타격을 하는가? 근데 MBC는 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전에 이명박 정권의 이제 광우병 사태도 그랬듯이 네. 그때도 사실 이제 광우병 때문에 그 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한 명도 없죠. 제가 그때 사실상 병원에 간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에 네.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PD수첩 그때 광우병을 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인데 네. 그때도 제가 그 친구를 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이제 글을 쓴 게 네. 뭐라고 썼냐면 이제 유럽에서도 예.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사질 않아요. 유럽에서도.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미국산 그 당시에 항생제 사료를 많이 먹이니까 이 미국산 그 소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불임률이 이제 그 임신 그 불임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가는 그 저널에 그 글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었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제가 그 당사자죠.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미국에 살았는데 한 번도 그 미국 소 먹고 죽은 사람을 못 봤다. 나도 네. 먹었고 네. 너희들이 접근 방법을 잘못했다. 네. 이게 광우병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그 유럽처럼 네. 그 차라리 항생제 사료를 많이 먹으면 불임률이 높으니까 이제 먹지 말아라.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그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걸 좀 진짜 가르쳐주지 왜 인자 가르쳐줬냐. 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예. 그 지금 그 당시도 사실상 그 광우병 그 컨셉을 갖고서 이명박 정권을 보수 정권을 탄핵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때 한 40만 명 모였죠. 이제 네. 탄핵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을 인해서 진짜 마치 누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운전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을 빠뜨려 죽은 것처럼 예. 그런 식으로 세월호 컨셉을 해서 최순실 컨셉으로 이제 탄핵을 했거든요. 예. 근데 탄핵에 어느 정도 이제 맛이 들렸죠. 예. 예. 맛이 들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김건희 건을 갖고서 예. 또 이제 윤석열 이제 탄핵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MBC는 가장 사실상 걸림돌이 정광훈 목사예요. 아, 많아요. 예. 매주 광화문에서 이제 집회를 하니까 예. 이게 뭐 한두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예. 정말 뭐 수만 명, 많게서 수십만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게 되니까 정광훈 목사를 타격하지 않으면은 예.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 또 이제 MBC가 원하는 방향 예. 정말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일단 정광훈 목사를 방송으로 이제 타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또 그러니까 전에 법원에서는 어쨌든 그 코로나 이 사건으로 또 정광훈 목사를 또 감옥에 가뒀잖아요, 또.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저도 듣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매일 그 정광훈 목사 건으로 태스크 포스에서 할 정도로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MBC 사장이 박성재인데요. 박성재가 원래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고 MBC 담당이었었어요.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이 이제 갑자기 사장이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당연히 그 민노총이 주장하는 그런 급진 작용.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사파고 우리는 말하면 주사파고 이제 뭐 노인들은 이제 주사파는 급진 작용이 되면 잘 이해 못 하니까 뭐 빨갱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낫죠. 쉽게 얘기하면 급진 작용화된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런 그 타격 의미가 현재 보수 세력들을 현재 그 억압하고 누르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그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의도를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MBC가 이제 북조선과 연결됐다는 건 아직까지는 뭐 기본적인 팩트는 없는데 이제 그 MBC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우익보다는 이제 좌익 편에 서 있죠. 아니 왜 내가 그 북조선과 관계되어 있냐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정광훈 목사도 타격을 했고 감옥이 늘어나니까 뭐 MBC 방 제일 먼저 나팔순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 철수에 관련된 그런 보도라든지 그다음 북한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보도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이런 그 언론 보도보다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MBC가 가장 앞장서서 나팔순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타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마침 이슈가 나왔죠. 자, 150억 대토와 500억 보상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냥 그 왜곡 보도를 하는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그렇죠. 나 아주 그 쉽게 말 악마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북한 노동신문을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서울중앙도서관 가면은 노동신문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게 북한 노동신문에서 한국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역도다. 그 뭐 완전히 괴뢰도당이다.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은 뭐라고 그래요? 김대중은 재밌는 게 초창기는 굉장히 김대중도 역도 김대중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정일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퍼주기 사역도 계속하고 햇볕 정책도 하고 뭐 햇볕 정책이 다른 말로는 사실상 퍼주기 정책인데 이런 다음부터는 이제 김대중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표명해요. 북한에서.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서는 아예 표명 자체를 안 하죠. 북한 평양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자도 노동신문은 언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가가지고 FTA 조약을 맺어버려요. 근데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미국이거든요. 그래 미국과 연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역도고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에 대해서는 김정일을 방문했으니까 또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미국도 이렇게 하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이게 뭐 칭찬도 못하고 비난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문재인 영웅이라고 했나요? 그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2018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항상 특히 이제 이제 오늘의 조선 보면은 147번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북한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신문이라든가 이제 대북 매체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고 칭송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2018년, 19년 보면은 정광훈 목사를 언급을 해요. 노동신문에서. 뭐 웬만한 사람 아니면 언급도 안 하거든요. 북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파 대통령급으로 보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를.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은 뭐 욕을 엄청나게 되거든요. 하다가 뭐 전두환 같은 경우 찢어 죽여라 이렇게 하고. 근데 정광훈 목사님도 뭐라고 했나요? 정광훈 목사를 이제 뭐 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완전히 그냥 정말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그런 보수 우익당의 사환이라든가 하여튼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보다도 정광훈 목사를 더 욕을 해요. 그렇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파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우파 대통령급 이상으로 정광훈 목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건 하여튼 무지정 많이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방송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북한도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있고 MBC도 비판하고 있는 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의 편을 들어서 북한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보도하고 악의적인 그런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있죠. 뭐 노동신문의 그런 그 지령에 따라서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오해는 할 수 있죠. 충분한 그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북한이 비판하는 게 이명박 비판하고 박근혜 비판하고 정광훈 목사 비판하는데 MBC도 똑같아. 이명박 비판하고 박근혜 비판하고 정광훈 목사 비판하고 완전히 이거는 뭐 똑같죠. 북한만 형식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은 북한이 하는 것과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제가 볼 때 이 MBC가 북한이 지령받고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제가 여기 있네. 뭐라고 찾냐면 어제 찾았어요. 아, 그래요? 한번 보세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이 극우 보수의 더러운 사환꾼, 극우 보수 그리고 보수 패당의 더러운 사환꾼이 되어 악질 종교 단체에 앞장서고 날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재밌죠. 적폐 무리들, 성직자의 탈을 쓴 정광훈, 유다의 무리, 가론 유다의 무리예요. 정광훈 목사가. 그리고 정상 사고가 마비된 깡패 무리들이 망동. 정광훈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 보수 떨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사랑제일교회가 조합에 협조했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끝까지 합의 안 해주고 한 1년 2년 더 버티잖아요. 조합 완전히 파산나요. 그거 좀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제 87억을 이제 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거부하고 이제 2심으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조합이 157억을 주겠다고 정광훈 목사 감옥에 들어갔을 때 157억을 주겠다고 서로 이제 합의가 돼요. 합의가 됐는데 근데 새로 장순영? 조합장이 새로 되면서 그 돈을 왜 주냐? 나는 못 주겠다. 우리 법원 결정대로 합법적으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마치 MBC나 이럴 때 JTBC나 YTN이라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용역을 두드려 팬 것처럼 몰고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걔네들이 용역을 먼저 쳐들어온 거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심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네들이 합의했으니까 이거를 그 이행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조합 측이 합의해놓고 스스로 이걸 깨고 용역을 투입시켜서 사랑제일교회를 착살을 내거든요. 그때 용역 들어와서 여러 번 들어왔죠. 그때 사실상 용역들이 그 4억을 훔쳐가요. 교회든 헌금 4억을 훔쳐가고 있고 또 정광훈 목사를 또 발로 걷어차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마치 용역들만 매맞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PD수첩이요. PD수첩이 용역의 불법성. 이거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박원순의 그 불법성. 그다음에 조합의 불법성. 자,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방송인데 공권력에 의해서 사실 사랑제일교회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정도 됐으면 다른 데서는 손을 들었는데 다른 교회들 다 손 들고 나갔어요. 근데 나갔죠. 사랑제일교회는 그 믿음이 다르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렇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막루에도 올라가고. 그렇죠. 아니요. 마지막에는 여기 순국도 결사대가 있잖아. 그 마지막에는 일단 탈환이 됐어. 용역이 교회를 점령해버렸어요. 저는 그때 이거 끝장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광훈 목사님 제 사택이 있어요. 저기 가서 보니까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 포기를 하는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딱 작전을 짜고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그러니까 용역이 사실은 점령한 점령지를 저도 들어가 봤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하더라고요. 놀래서 도망갔죠. 놀래서 도망가고 자기네 스스로 포기하고 놀래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도 뭐 맞서다 보니까 소화전도 뿌리고. 예, 예. 그렇죠. 사실은요, 그런데, 용역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 가지고 문 열고 열쇠 바꾸고 하는 일만, 그것만 합법이지. 돌멩이를 던진다든가, 그다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거는 다 불법이에요, 전부 다. 아, 정광훈 목사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고, 또 안에 사람이 있으면 집행을 못 해요. 용역이. 하여튼 그건 그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500억 건도 자꾸 뭐 마치 정광훈 목사가 500억 건 뭐 돈방석위에 요구했다. 500억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계약이 파기되고 용역을 침투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도 이제 감옥에서 나오다 보니까 화가 났죠. 그리고 처음부터 정광훈 목사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죠. 실제로 대전 성지교회도 이 굉장히 조합 측이랑 많이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전 성지교회 목사님도 심성현 목사님도 강의를 할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조합과 싸우는 방법 또 소송에서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이거를 내 교회가 이렇게 500억, 600억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자. 교회가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다가 500억도 자 보세요. 근데 민법의 원칙이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하나가. 저번에 이제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자 조합이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서 500억을 주기로 한 거지. 그렇죠. 정광훈 목사가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조합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결의를 해서 가져간 거지 정광훈 목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정광훈 목사가 돈만 아는 도둑놈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고요 지금. 자 이게 아까도 제가 여기 지금 MBC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 아파트를 사줬다, 뭐 서명사 뭐 이름으로 됐다, 또 뭐 전원에게 아파트가 따로 있다. 자, 이거를 정광훈 목사가 하루도 산 적이 없어요. 정광훈 목사 이제 집에 요번에 피스집에서 공개됐지만 집에 와보면 18평의 거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정말 진짜 거지 같은 집에 좁아요. 정광훈 목사는 등치도 큰데, 그런 거지 같은 데 살고 있다고. 자, 정광훈 목사라고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까요? 그렇죠. 자, 정광훈 목사 삶 자체가 그 당시에 전도사 때 사모님이 부자의 집의 딸이라 그 당시에 반포 아파트를 얻었다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50억 이상 될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그 반포 아파트를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거든. 그렇죠. 정광훈 목사 삶 자체가 헌신이고 나눠주고 퍼주기.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보다 퍼주기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래요. 둘이 아마 쌍벽을 잃을 것 같아 퍼주기는. 자. 제가 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처음에 뵀을 때, 보통 이런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퍼주는 거 물론 잘 하시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마다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에게 정말 주는 거 좋아하시고. 설계 한 번 하면 이분은 300만 원씩 준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단 간별사들 300만 원씩 받아갖고 안희환이도 1000만 원 줬고 이동욱이도 4천만 원 갖고 갔어. 그랬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려면 그 돈 갖다 반납하고 비판해야지. 돈 들어먹고 그러면 인간들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 자체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 아파트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장로가 샀어요. 그러면 당회 결의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장로교단의 헌법에 의하면은 그 당회의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한다고 돼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사택이나 뭐 자녀들의 사택이나 이거는 당회가 결의해서 당회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교인총회에 입각해서 당회가 해서 하는 거지 정광훈 목사가 요청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당회 결의에 의해서 그 사택이 주어진 거고 예. 또 그 조합의 결의에 의해서 500억이 주어진 거고 예.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의에 의해서 예. 예? 자 총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마치 정광훈 목사가 그냥 교회 돈을 다 가져간 것처럼 예. 자 그리고 교회 정관이 있어요. 교회 정관도 정광훈 목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정관은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예. 교회 자금의 일부분은 정광훈 목사가 쓰도록 하겠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예, 일부를 정광훈 목사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 헌금을 갖다 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럼 정광훈 목사가 개인이 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의 말이 거칠고 예. 표현이 좀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은 예. 내일 오후 4시 예. MBC 방송 네. 앞에 그 MBC 이번에 PD 수첩의 그런 그 왜곡 보도, 예. 편파 보도에 대한 규탄, 예. MBC 방송국 규탄 및 폐쇄 촉구 대회를 개최를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내일 오후 4시 상암동 MBC 방송국 앞에 집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그 교회는 교회의 자유는 사실은 정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교회는 정부와 같은 어떤 그 종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그렇죠. 교회의 자유가 주어진 거고 네. 우리는 교단의 목사들이고 교인들이니까 예. 교단 헌법에 있는 교회의 자유에 따라서 그렇죠. 아들도 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 개인의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MBC가 언론의 권력을 가지고 예.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님을 타격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렇죠. 거기 그 부교역자들이 다 MBC를 고발도 해야 되고 관련자를 고발해서 형사처벌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MBC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고 내일 10시에 내일 오후 4시에 만나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 하고 싶은 거는 MBC가 공교롭게도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명박을 비판하는 거, 박근혜 비판하는 거, 그리고 김영삼 비판하는 거, 또 어디야 정광훈 목사 비판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 보면 그 전교절도 굉장히 높여요. 또 노동 그 조합을 굉장히 높이고 그러면 걔는 이게 북한에서 하는 거 행동이라든가 MBC가 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이게 아주 비슷해요. 네. 겉으로만 뭐 북한 지지 안 하지, 근데 이상하게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행동도 그리고 말이죠. 또 MBC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에 입각해서 또 교회의 자유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후임자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유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부동산 관리하는 것도 우리 교단 헌법에 나타난 당회의 징구에 따라서 당회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마치 자기네들의 진짜 그 좌파적 그런 윤리적 그런 개념만 갖고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명성교회 무너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결국 이번에 예장통합에서 명성교회 그거 한 걸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습 조항을 다 예장통합에서도 이제 1년 더 연구해서 결국 폐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랑제일교회도 여기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헌법에 따라서 아들도 후임자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택도 또 당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조합과 교회가 서로 합의해서 500억을 받기로 하고 조합이 오히려 사과하기로 했는데 마치 정광훈 목사가 나쁜 사람처럼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다, 침해하는 거다. MBC가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조장날조 MBC 방송 규탄 폐쇄 촉구대회 2022년 10월 1일 오후 4시 상암동 MBC 방송국 앞입니다. 그때 여러분 집결해 주셔서 함께
뜻을, 마음을,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사로 오셔서 물론 말씀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